평행사변형 정의라고 하면은 뜻이에요. 뭐였어요? 평행사변형의 뜻. 맞아요. 평행사변형. 그림으로 그릴게요. 선생님 좀 글씨 오래 쓰면 귀찮아가지고. 뜻은요, 이거였어요.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 평행사변형이고, 그럼 얘들아 이 칠판 좀 봐봐요. 이 칠판 전체는 엄밀히 말하면 직사각형이라고 하긴 하는데 이것도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어 없어?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나요 안 하나요? 하죠.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고, 평행사변형의 뜻,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게 바로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이었었어요. 그래서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이라면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평행사변형 성질인데요. 총 3개가 있었다. 고은아 무슨 성질이 있었는지 기억나? 첫 번째 성질.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잘했어. 아주 말 잘했어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다. 이렇게 되는 사각형이 있다면 이거 평행사변형이니까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이었고요. 진아야, 또 다른 혹시 성질 기억나는 거 있어요?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맞습니다. 두 쌍의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마주보는 각 말하는 거지, 이 대각의 크기가 똑같다면 그게 바로 평행사변형이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나오는 응용된 성질이 뭐였냐면 이웃하는 두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다 라는 것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성질인데 이게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성질은 대각선에 관련된 거였는데, 대각선이 서로 뭐 해줘요? 한 놈이 다른 놈을, 그치, 2등분 해주지. 그래서 한 대각선이 다른 대각선을 2등분하는 거, 또 다른 대각선도 이 대각선을 2등분하는 거.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2등분한다. 그럼 이런 사각형이 있으면 이것도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해서 네 번째 조건에 속했고요. 평행사변형 되기 위한 다섯 번째 조건 뭐였을까? 다섯 번째 조건. 좀 특별했어요.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없는 추가로 나오는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추가로 나오는 조건. 이거는 두 쌍을 잡을 필요 없어. 한 쌍만 잡으면 돼요. 한 쌍. 다섯 번째 조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이 평행한 애들의 길이가 같다면 이게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다섯 번째 조건은 좀 예외적으로 나오는 거였어요. 뜻도 성질도 아닌 추가로 생성된 거. 그래서 이거 왜 평행사변형 되는지 그때 아마 하나하나 설명하는 문제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평행사변형에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넓이. 평행사변형 넓이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이 평행사변형에서 대각선 하나 그으면 넓이가 몇 등분이 됐을까요? 몇 등분이 됐을까요?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이렇게 똑같이 나눠지지 넓이가. 그래서 2등분이 된다라는 것이었고, 그럼 대각선을 두 개 그을 수 있으니까 두 개를 그으면 지은아 이거 넓이 몇 등분인데? 두 개를 그은다면? 그치, 4등분. 이 네 개의 넓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이 네 조각의 넓이가. 이거 삼각형의 합동으로 증명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인 평행사변형의 넓이가 뭐가 있었냐면 평행사변형 내부에 점을 하나 잡아요. 아무데나. 이 점에서부터 꼭지점까지 네 꼭지점까지 모두 다 연결하면 이렇게 삼각형이 4개가 총 생기는데, 여기서 마주보는 애들, 이렇게 나비 넥타이 모양으로 생각해 주라 했어요. 이 마주보는 애들끼리 넓이를 더해요. 그럼 이 노란색 부분이랑, 연두색은 좀 티가 안 나니까, 이 주황색 부분이랑 각각 더한 것이 같았어요. 노란색의 넓이의 합이 주황색의 넓이의 합이 되고 이게 전체 평사의 넓이의 절반이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했었어요. 57쪽에 20번에 보시면 바로 마지막에 했던 걸 활용하는 문제네요. 내부에 점 찍혀져 있는 문제. 20번 한번 볼게요. 얘들아, 평행사변형 넓이가 나와 있어. 평행사변형 넓이는 오늘 얼마나 나와 있어? 맞습니다. 넓이 72인 평행사변형이 있대요. 그림 안 똑같은데 그냥 할게요. 뭐야, 이거 너무 그림 망했는데?
선생님 오늘 약간 이상해. 그림 잘 못 그리는 날이에요 오늘. 이해해주세요. 오늘 3학년 수업하고 왔을 아까 3학년 수업하고 왔는데 거기서도 그림 잘 안 그려졌어. 이상하게. 뭔가 오늘 손맛이 딱 안 느껴져. 별로야. 아닌데? 이 그림 아닌데? 오늘 별로니까 좀 이해해주세요.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문제에 나와 있는 게 72제곱센티미터로 나와 있고, 여기 내부에 점피가 잡혀 있으면 리본 모양, 나비 넥타이 모양 찾으라고 했어.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 선생님이 지금 표시하는 노란색 삼각형 ABP랑 삼각형 CDP, 이들의 넓이가 이것의 절반이 돼야 되죠. 이 노란색 부분 넓이 36이어야 돼. 노란색 넓이 36제곱센티미터.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다른 부분도 좀 잡아볼게요. 여기 주황으로 잡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삼각형 BCP랑 삼각형 ADP 있는데 이들의 넓이의 합도 이 평행사변형 넓이의 반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 주황색의 넓이 부분도, 주황색 부분의 넓이도 36제곱센티미터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럼 여기 문제에서 또 다른 힌트 하나가 있습니다. 삼각형 BC랑 삼각형 PDA. 얘들아, 얘네 선생님이 지금 말한 삼각형 노란색이야 주황색이야? 목소리가 픽셀 날렸어. 노란색이야 주황색이야? 고은이 즐긴다. 노란색이야 주황색이에요? 나 중3 수업을 너무 열심히 했어요 앞에. 주황색이지? 이 주황색 넓이가 4대5라고 합니다. 4대5. 누가 4만큼 가져가냐면 삼각형 PBC가 4만큼 가져가고 삼각형 PDA가 5만큼 가져가는 거래. 비례배분이라는 건데 혹시 비례배분 기억나요? 어떻게 썼는지? 예를 들어 김밥 10줄이 있어. 이 김밥 10줄을 3대2로 나눌 거야. 그럼 3만큼 처먹는 애는 김밥을 몇 줄 먹냐면 10에서 9B의 합이 5죠. 그냥 5로 바로 쓸게요. 5분의 3만큼을 먹는 거지. 얘가 3만큼 먹는 애가 먹는 줄이거든요. 계산하면 얘가 김밥 6줄을 먹고 10 곱하기 B의 합 5분의 2만큼을 하면 나머지 2만큼 먹는 애는 4줄을 먹고 3대2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야. 주황색 넓이 전체가 36제곱센티미터니까 36을 비례배분해줘야 돼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저 5이네지. 5라고 표시되는 거고. 쟤를 구해야 되니까 삼각형 PDA요. 이 삼각형 PDA의 넓이는 주황색들의 넓이의 합이 전체 36인데 얘네 두 B의 합이 5랑 4를 더한 9죠. 9 중에서 쟤는 얼마나 가져가야 되냐면 5만큼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36 곱하기 9분의 5를 해준다면 이 5라고 표시된 저 삼각형 PDA의 넓이가 나오겠지? 이거 계산합시다. 고은이 계산해봐. 20. 약분을 해서 계산하면 그치 20제곱센티미터 라고 해서 삼각형 PDA 넓이는 20제곱센티미터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야. 고은이 된 거예요? 이 뒷부분 얘들아 학교시험 기출은 숙제가 아니었으니까 일단 이거는 먼저 해보라고 둘 건데 약간 불안해요. 왜냐면 뭘 적용해야 될지 어려워할 수 있는 문제들이 간혹 있어요. 예를 들어 11번 같은 거 풀 수 있을까? 11번? 12번? 이런 거 좀 겁내 빨라. 11번, 12번 같은 거는 도전 문제로 생각하고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숙제할 때.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여러 가지 사각형들을 볼 건데요. 이 사각형에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그 등장인물을 차례차례 볼게요. 나 선생님이 이거부터 할게. 사각형 족보부터 얘기를 하고요. 간단하게 사각형 족보를 먼저 얘기하고 거기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한 성질들을 좀 정리를 할 건데 평행사변형 지금 그림으로 다 대체는 했지만 일단 정리를 한번 했어요. 정의 하나, 성질은 3개, 조건은 5개가 있다는 거. 그럼 이제 평행사변형 말고 다른 사각형들은 뭐가 있나 봅시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사각형인데 이 사각형 족보 옛날에 했을 거야. 네 개의 변으로 둘러싸인 다각형. 이걸 사각형이라고 해요. 이 사각형 집안을 이제 우리가 보는 거야. 확인하는 거야. 자, 이 사각형이 진화할 건데 그냥 저렇게 마구잡이로 생긴 사각형이 아니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된다면, 두 쌍 아니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게 된다면 이걸 뭐라고 할까? 진아야, 이거 뭐라고 할까?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그치, 사다리꼴이 돼요. 사다리꼴. 이 사다리꼴은 어떤 거야?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 사각형. 그럼 두 쌍 평행하면 사다리꼴 아니에요? 두 쌍 평행해도 어쨌든 한 쌍은 평행한 게 맞지, 최소한 쌍은. 그렇기 때문에 평행사변형도 사다리꼴 안에 속할 거예요. 이게 사다리꼴이고, 그러면 지금 얘기한 평행사변형은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잖아. 걔는 이 사다리꼴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한 쌍이 아니라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한 사각형. 이게 평행사변형이 된 거고. 자, 여기서 돌연변이 하나가 삐져나와요. 사다리꼴에서 평행사변형으로 모두 다 진화하는 게 아니라 돌연변이 하나가 이쪽으로 삐져나갈 거예요. 사다리꼴은 사다리꼴인데 어떤 사다리꼴이냐면 아랫변에 이 아랫변 있죠? 이 아랫변에 양 끝각, 여기 끝각 말하는 거야. 이 끝각의 크기가 똑같은 사각형이 있어. 이거 무슨 사다리꼴이라고 하냐면요,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해요. 이름은 등변인데 절대로 뜻이 등변이 아니야. 이 변의 길이 왠지 똑같으니까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일 것 같잖아. 근데 이 등변 사다리꼴의 뜻은요, 아랫변의 양 끝각이 같은 사다리꼴이 등변 사다리꼴이에요. 등변 사다리꼴의 성질이 바로 이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 그게 등변 사다리꼴이고요. 지금 일단은 전체적인 흐름을 볼 거라서 구체적인 성질들은 얘기 안 했어요, 아직. 등변 사다리꼴은 돌연변이야. 그럼 평행사변형에서 이제 정직한 루트를 타고 이제 진화를 해볼게요. 평행사변형이 저는 옛날에 이 얘기 했었는데, 블루만 있을 때. 두 명의 자식을 낳는 거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까먹었겠지? 옛날에 해서 두 명의 자식을 낳아요. 첫째 자식은 있다. 첫째 자식은 이 자식이에요. 네 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이거 이름 뭐예요? 직사각형. 이게 첫째 자식이 되는 거고. 그럼 얘 이제 등장인물, 얘의 성질을 이제 우리 탐구할 거예요. 그 다음 둘째 자식이 있어요. 둘째 자식. 둘째 자식은, 선생님 이거 그림 제일 못 그린 거야. 이 둘째 자식은 뭘 것 같아?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있습니다. 말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직사각형, 마름모 이렇게 두 개로 진화를 할 수가 있어. 직사각형과 마름모로. 근데 이거 사각형 집안이라서 말이 되는 거지 사실은 실생활에서 말은 안 되지만, 직사각형과 마름모는 서로 이제 혈연지간인데 같은 집안인데 이들이 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는 게 누굴 것 같아? 네, 맞아요.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자식이고 마름모의 자식이니까 이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다 갖고 태어난 애예요. 그걸 바로 정사각형이라고 하고, 어찌 보면은 지금 하는 사각형 집안의 최종 진화본이 정사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정사각형. 그럼 정사각형의 뜻은 좀 길어. 이 친구는 직사각형 자식이고 마름모 자식이니까 쟤네 둘을 다 갖고 있는 거니까 직사각형 네 각만 직각이면 되거든요. 마름모 네 변의 길이만 같으면 되거든요. 이걸 합쳐놓은 애라서 네 각도 직각이고 네 변의 길이도 모두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 조사했거든요. 평행사변형. 이제 조사할 거는 등변 사다리꼴 조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직사각형 조사할 거고요. 마름모 조사할 거고요. 정사각형까지 조사를 할 거예요. 얘네들의 뜻, 성질, 조건 아셔야 돼요. 뜻, 성질, 조건. 그러면 첫 번째로 누구로 갈 거냐면 원래는 직사각형부터 책에는 나와 있는데 등변사다리꼴. 저 특이한 새끼 먼저 합시다. 등변사다리꼴. 오늘 숙제를 거기까지 내면 지금 너네가 많을까? 한번 등변사다리꼴 멀리 있어서 좀 볼게요. 애매하다. 가자. 지은이 지은 주인공 등변사다리꼴이에요. 등변사다리꼴 생겨먹은 생김새 저런 거라는 건 인식해도 등변사다리꼴의 뜻은 이름이 등변이지만 절대로 뜻이 등변이 아니야. 즉 아까 얘기했어. 아랫변에 양 끝각의 크기가 글씨 좀 개파로 쓸게요. 같은 사다리꼴. 이게 등변사다리꼴이라고 있어요. 그림은 적어보시면 됩니다.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은 사다리꼴. 이게 등변사다리꼴의 뜻이고 등변사다리꼴 성질 두 개가 있어요. 성질 1. 등변사다리꼴에서 위아래 지금 평행하지. 윗변 아랫변. 얘네 말고 평행하지 않은 양쪽 변 있잖아요. 옆에 부분. 여기 길이가 똑같다는 게 성질이에요. 여기 길이가 같다. 등변사다리꼴이 있어요. 여기서 요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게 등변사다리꼴의 성질이 됩니다. 이거 왜 그럴까? 지은아 너 뭐 개념도 다 써가지고 알지? 왜 그런 건지까지는 기억 안 나죠? 이거 왜 같은지 증명 안 써도 되고 그냥 보세요. 왜 그런지 볼게요. 그림 안 똑같이 그린다? 일단 기본적으로 주어진 거는 요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똑같다는 거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증명을 하려고 선생님이 보조선을 그릴 거예요. 보조선 어떻게 그릴 거냐면 요 AB 또는 요 DC 둘 중에 한 놈이랑 평행한 보조선을 그릴 거거든요. 평행하게 그릴 거예요. 이렇게 평행하게. 그랬다? 보여요? 평행하게 그리면은 요 점 있지? 요 놈이랑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요 점이랑 크기가 같아야 돼. 왜요? 이거 무슨 각이라고 하지? 평행선에서? 같은 위치에 있어. 동의각이라고 하죠. 동의각. 동의각의 크기가 같죠. 평행선의 성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각의 크기를 똑같다고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를 한번 X라고 쳐볼게. 그러면 여기 평행한 선 만들면서 이 새끼 평행사변형 되지. AB, ED 라는 요 사각형 평행사변형 되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변의 길이, 대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선분 DE도 X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요 옆에 붙어먹은 요 삼각형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이등변 삼각형이야. 그럼 이등변 삼각형은 두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선분 DC도 X가 된단 말이야. 결국에 어때? 선분 AB랑 선분 DC랑 길이가 똑같아지죠. 그래서 첫 번째 성질입니다.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 이거 증명 지울게. 헉, 지웠네. 이거 왠지 문제 있을 것 같은데.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 책은 꼭 증명 과정이 있을 때 하나하나 문제로 나오더라고요. 왠지 있을 것 같은데요. 찾아볼게요. 증명 없다. 등변사다리꼴은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없어요. 찾았다. 74쪽에 14번입니다. 이거 지금 채우세요. 74쪽에 14번. 선생님이 평행사변형 만들어서 동의각 찾아가지고 이등변 삼각형 만들어서 하는 짓거리로 했어요. 이거 한번 옳지 않은 거 찾아보세요. 선생님 목이 지금 약간 마테이 가려고 하거든요. 막 삑사리 나고. 중3 새끼들 때문에. 근데 이해해주세요. 지금 마테이 가려고 그래 목이. 일단 가에 들어갈 거 D 맞아요? 자, 맞아요. 그다음 각 B와 동의각은 각 DEC. 선생님 아까 표현했었지, 동의각. 이거 맞죠? 나도 맞아요. 그 다음 각 C는 각 DEC 맞아요, 이것도. 삼각형 DEC 정삼각형이라고 했니? 이거 이등변이라고 했죠? 자, 이거 3번 틀렸으니까 DE랑 DC 길이 같고 AB랑 DC 길이 같다.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였고, 이제 두 번째 성질 볼게요. 평행사변형 두 번째 성질은 증명 과정이 있나? 없어요. 두 번째 성질 증명 과정 없으니까 그냥 볼게요. 등변사다리꼴의 두 번째 성질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사각형이니까 대각선이 두 개 만들어지잖아요. 그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요. 가끔 보면 이제 저 등장인물들, 저 사각형 족보들 중에서 대각선 길이 같은 애들이 있거든? 걔네들을 좀 잘 구분해 주셔야 돼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거야. 그럼 이것도 왜 그런지 증명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이 대각선의 길이가 똑같다가 왜 그런지. 요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길이가 왜 같은지. 증명 과정 문제는 없어요. 이거 삼각형의 합동으로 증명할 거거든요. 그리고 첫 번째 성질 가져다가 쓸 거예요. 일단 삼각형 ABC 찾아. 눈으로 찾아. 삼각형 ABC. 그 다음에 삼각형 DCB. 눈으로 찾아요. 찾아왔어? 세모 이렇게 돼 있는 거? 이들이 합동이다로 증명을 할 거예요. 왜 합동인지 볼게. 여기서 써먹은 거 써먹을 거예요. 아랫변의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각 B랑 각 C랑 이렇게 크기가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성질 보세요. 평행하지 않은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즉, 변 AB랑 변 BC가 길이가 같고, 그 다음 요 가운데 변 좀 봐. 변 BC. 이거는 공통변이죠. ABC도 갖고 있고 DCB도 갖고 있는 변. SAS 합동에 의해서, 그러면 합동이기 때문에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AC랑 DB랑 이렇게 대응변의 길이가 같아져서 결국에 등변사다리꼴은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제 공식적으로 나온 그 성질은 아닌데 등변사다리꼴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성질들 좀 얘기 좀 할게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이거 지웁니다. 이거는 참고로 알아야 되는 거. 등변사다리꼴 문제를 해결할 때 해결 방법이에요. 문제 해결. 등변사다리꼴 문제 이제 풀어 제낄 때 해결하는 방법은요. 보조선을 긋는 거예요. 보조선 긋기. 글씨 좀 개판이다. 보조선 긋기. 어떤 보조선을 긋냐면 첫 번째 보조선 긋는 방법은요. 아까 이거 성질 첫 번째 거 증명할 때처럼 평행선, 이 한 변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평사 플러스 이등변을 만드는 거예요. 평사 플러스 이등변. 평행사변형 플러스 이등변 삼각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문제 해결이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 해결은
두 번째 문제 해결은요. 수선 긋기예요. 수선 긋기. 이번에는 어떻게 수선을 긋냐면 여기 윗변에서 짧은 변에서 밑으로 긴 변 쪽으로 이렇게 수선을 꽂아 내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선을 그어주시면요. 수선. 뭐가 만들어지는? 이거 그림 얘들아 잘 봐야 돼. 가운데 있는 식이 무슨 도형이야? 정확히 무슨 삼각형이야? 이거. 평행사변형인데 더 디테일하게 말하면 직사각형이 되죠. 여기 직각으로 내렸으니까. 직사각형이고요. 왼쪽 오른쪽에 있는 요 삼각형들 있죠. 여기 이제 보너스로 있는 이 양쪽에 있는 이 삼각형들. 얘네 뭘 것 같아 둘이? 합동이 됩니다. 합동이 됩니다. 길이 같고 빗변 길이 같고 90도 같고 그 다음에 이 각 같은 RHA 합동이 돼요. 그래서 합동인 직각삼각형 이랑 직사각형 이렇게 쪼개는 방법이 있어요. 문제를 해결할 때. 뒷면사다리 거 문제 해결해볼 거야 이따가. 그 다음 또 참고해야 될 게 있어요. 저 삼각형 집안이 앞에 좀 지울게요. 자리가 없어서. 네, 다 지울게요. 또 이제 또 참고 이어서 쓰는 거예요. 2번. 아까는 문제 해결에 관련된 거였고 두 번째 참고사항은 이제 각의 크기에 관련된 거예요. 각의 크기. 일단 이거 각 세트로 똑같은 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쌍의 크기가 같은 각이 나와. 뒷면사다리꼴은 어떻게 크기가 같냐면요. 뒷면사다리꼴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의에 의하면 요 새끼랑 요 새끼랑 각의 크기 똑같지. 아랫변의 양끝각. 이렇게 각의 크기가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위에 있는 이 각 있죠? 윗각. 이것도 크기가 같다. 이거 왜 같은지 아세요? 합동으로 증명해도 되고요. 너희 혹시 이거 진아는 아마 했었나? 시원이는 안 했었나? 이거 너 중2 레드반 선생님 담임일 때 아마 했을 수도 있어. 동칭내각 기억나? 맞아. 동칭내각. 평행선이에요. 선을 하나 그었어요. 이렇게. 이 안에 보이면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네 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뭔가 얘를 약간 38선처럼 생각하면 돼. 남한 북한을 가르는 38선처럼. 여기서 같은 편에 있는 각들 있지. 누구랑 같은 편이에요? 1번, 3번 같은 편이고 2번, 4번 같은 편이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동측 내각이라고 해요. 같은 쪽에 있는, 같은 측에 있는 내각이다라는 거야. 이 동측 내각은요, 합하면 180도입니다. 왜일까요? 일단 3번하고 2번하고 각 같아, 안 같아, 크기? 억각이니까 같죠. 근데 1번하고 3번하고 더한 거랑 1번하고 2번하고 더한 게 똑같아야 되지, 그러면. 근데 얘네 1번, 2번 더한 게 180도란 말이야. 그럼 1번, 3번 더한 것도 180도가 돼요. 그럼 이것에 의하면 이거는 안 그리셔도 돼요. 보세요. 선생님이 연장을 해서 이거는 이 비슷한 그림을 그려줄게. 이렇게 평행선으로 봤더니 이 주황이랑 이 핑크랑 동측내각 아니야? 같은 축에 있지 않아요? 얘네 합 180도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보시면 얘네 동측내각이에요. 이 동측내각의 합은 180도니까 둘이 더해서 180도, 둘이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는데 핑크끼리 각이 같아. 각의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주황끼리도 각의 크기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합쳐서 180도가 같아지려면. 그래서 각의 크기에 관련된 거고요. 이거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위에 하나랑 아래 하나랑 각을 더하면 180도다 라는 거야. 윗각 더하기 아래각 한 개씩 더한 거, 이게 180도가 된다라는 거. 그럼 위에 여기 110도면 밑에 몇 도여야 돼? 고은아 여기 밑에 몇 도여야 돼? 얘가 110도야. 그렇지, 그렇게 찾으라는 거야. 그럼 얘가 지금 봐봐.
지은이 봐봐. 얘 129야. 얘 몇 돌까요? 129일 때 얘 몇 돌까? 그치.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위에 길이 각 크기 같고 밑에 길이 각 크기 같은데 위에 하나 아래 하나 골라서 더하면 180도가 된다도 이제 참고사항으로 알아두시면 돼요. 등변사다리꼴에서.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등변사다리꼴 문제 너무 적어. 등변사다리꼴은 약간 비주류인가? 그래서 그런가? 요거 한번 해볼게요. 84쪽에 15번입니다. 84쪽. 여기까지 숙제 안 나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84쪽에 15번. 요거 한번 해보세요. 벌써 다 했어요? 아니 뭐 얘도 왜 이렇게 빨리 풀어? 진짜 빠르다. 오늘 2다시 안 어려워? 왜 이렇게 빨리 푸세요? 1차 함수보다 쉽나요? 네. 아 그래요? 시원 지금 문제 없지? 네. 아니 그래도 되니까 너 한번 해볼래? 네. 이거 지워도 되죠 얘들아? 아 아까 앞에 사각형 쓰느라고 너무 구석탱이 했었어. 약간 마음에 안 들어요? 아이들이 너무 빨리빨리 잘 풉니다. 아 오늘 위클리 테스트 본 날이네. 프린트 안 해왔었는데 프린트 해봐야겠다 이따가. 이 15번 문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문제가 좀. 이거 뒷면사다리꼴이고요. 두 변의 길이 똑같은 부분이 있고요. 각 x의 크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심플하다. 저거 활용하시면 돼요. 저 각의 크기. 그러니까 위에 있는 각끼리 크기 같고 아래에 있는 각끼리 크기 같다라고 해서 어느 방향이든 하나씩 골라서 더하면 180도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 70도가 있어. 아래쪽에 각이 하나 70도라고 나왔어요. 그럼 위쪽에 있는 각인데 선생님이 이 반대쪽으로 할게요. 이쪽 걸로 할게요. 얘는 뭔가 갈라져 있어서. 얘 몇 도가 돼야 돼? 110도가 돼야 되는 거지. 여기 110도가 돼야 되고요. 이 두 변의 길이 같다 하면서 이 삼각형의 정체가 보여요. 이거 무슨 삼각형이에요? 그치? 이등변 삼각형인데 이등변 삼각형에 무슨 각을 물어보냐면 한 밑각의 크기를 물었어요. 그럼 이등변 삼각형의 한 밑각의 크기, 즉 각 x의 크기는 몇 도가 되나요? 맞죠? 35도.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뒷면사다리꼴에 대해서 잠깐 했고요. 아까 뒷면사다리꼴 말고 평행사변형이 자식 2개 나왔는데 누구야? 자식 2개 나온 거 하나 누구고 하나 누구예요? 그치? 직사각형 마름모를 이제 순서대로 할게요. 자, 직사각형부터 갑시다. 지금 쉬는 시간을 주면 안 돼. 선생님이 8시 20분에 들어왔거든요. 굉장히 늦게 들어왔어요. 니네 앞교실 수업 몇 시에 끝나는데? 근데 거짓말하지 말고 빨리 얘기해봐. 말도 안 돼. 누가 50분이라는 거? 고은이야? 지은이. 아, 지은이야? 제가 부터 50분에 끝나고 자, 그러면 첫째 자식부터 볼게요. 평행사변은 첫째 자식. 직사각형이에요. 직사각형은 너무 많이 보는 사각형이야. 택배 상자 같은 거 웬만하면 다 직사각형이잖아요.
칠판이며 책이며 이런 것들 싹 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뜻은 쉽습니다. 이름에 직이 들어가 있어. 직 어쩌고 사각형인 거지. 직각사각형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그래서 직사각형의 뜻은 내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라고도 얘기하고, 내 내각이 몇 도인 사각형이라고도 하냐면요, 내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내 내각이 모두 직각인 사각형. 근데 이거 같은 말이어야 돼. 들으셔야 돼요. 내 사각형의 내 내각의 크기합이 360도고 그걸 가로 나누면 하나가 90도가 되니까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는 말이랑 내 내각이 모두 직각이라는 말은 같은 의미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직사각형의 뜻이고요. 직사각형의 성질, 이것도 2개만 잡아서 할게요. 직사각형의 성질 2개 정도 잡아서, 2개까지 잡을 필요가 없어. 하나만 잡아도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얘 누구 자식이었어요? 평행사변형 자식이었죠. 너네 물론 모두 다 그렇진 않을 수 있으나 보통 자식들은 부모님의 무언가를 닮고 태어나지 않아요? 부모님의 무언가 성질이며 뭐며 뭔가를 닮고 태어나죠. 외모며 뭐며. 진아 누구 닮았어? 아빠 닮았어? 엄마 닮았어? 엄마요? 진아 어머니 엄청 미인이셨던 것 같은데 기억나? 키도 좀 크시지 않아요? 좀. 잘 타고났네요. 키도 크시고 그러니까. 고은이도 어머니 뵀었는데? 아들을 안 닮았어. 근데 어머니랑 좀 비슷한 그런 이미지는 있지 않아? 두부두부한 느낌? 이게 말랑말랑한 느낌. 뭔 느낌인지 알아요? 말랑말랑한 느낌. 그 두부상, 말랑한 느낌. 두부. 지은은요? 지은이 어머니는 뵌 적이 없어. 카톡만 하고 전화만 드려서 뵌 적이 없어요. 진짜요? 네. 그래요? 아니요. 근데 박성현이랑 안 닮았어, 다행히. 그쵸? 저 닮았다는 얘기 진짜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안 닮았죠. 누가 안 닮았다는 닮았어.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안 닮았지? 그러니까요. 얘 지금 상황이 너무 이해가 돼요.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안 닮았어요. 오빠랑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죠? 네. 근데 안 닮았어. 맞아요. 근데 얘는 진짜 안 닮았어. 동생이랑도 진짜 안 닮았어. 그냥 안 닮았어요. 아, 그니까요.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그치? 아니 오빠는 딱 남자 느낌이 있고 시원은 딱 여자고 그 구분이 확연히 되는데? 아니 하라쌤이 저보고 머리 짧게 자르고 안경 끼면 이렇게 오빠라고. 하나도 안 닮았어. 근데 지은이도 오빠랑 안 닮았어. 저 진짜 닮았다. 아니 동생이랑 닮았다는 얘기 많이 했어. 진짜 아 맞아요. 동생이랑 똑같이 동생이 궁금하다. 동생 어떻게 생겼을지 궁금하다. 아니 얘 걔 남자 쌍꺼풀도 버전이에요. 없고요. 걔는 쌍꺼풀도 없고요. 저보다 키도 낮아요. 남자 목질이에요. 아 그래? 오. 그래서 얘 초등학교 때 얘 동생 보면 깍지연이로 수사였어요. 트라우마가 갑자기. 웃긴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부모님의 무언가를 닮고 태어난다고 합시다.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직사각형의 성질에서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는 성질을 굳이 2번 언급할 필요 없잖아요. 얘 평행사변형의 자식이니까 평행사변형 성질 고스란히 갖고 있어요. 그러면 직사각형만 추가된 성질, 평행사변형에 없었던 직사각형에 추가된 성질만 얘기를 할게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는 성질입니다. 이 새끼도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네? 아까 누구도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어요? 아까 했던 애. 등변사다리꼴도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았는데 직사각형도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져요. 이거 성질 증명해야겠지. 여기 책에 교재에 문제 있으면 하고요. 없으면 선생님이 해줄게요. 직사각형 어딨어? 설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63쪽에 20번이요. 보세요. 일단 선생님 마른 문까지 설명하고 쉬는 시간 줄 거야. 진아 좋아했는데 방금? 감추지 못한 미소였어. 일단 직사각형 여기 볼게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를 또 여기도 또 졸라 뇌절이야. 진짜 삼각형 합동으로 증명을 해요. 증명. 그림 똑같이 그릴게요. 최대한.
ABCD. 대각선 교점 뭔가? 없네. 없어도 되니까. 삼각형 ABC, 여기도 그걸로 했네요. 삼각형 ABC랑, 맞죠? ABC로 했죠. 삼각형 DCB가 여기 문제에 나와 있어. SAS 합동이라고 주어졌어요. 이 새끼들 왜 SAS 합동인지 볼게. 첫 번째, 여기 각 뭐예요? 둘 다 90도, 직각이죠. 그러면 이제 A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고 또는 R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변의 길이가 똑같은 게 있는데 얘 평행사변형 자식이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똑같아요. 즉 선분 AB랑 선분 DC 길이가 같아요. 그리고 요 가운데 변 무슨 변이야? 변 BC는 공통변이에요. 그러니까 SAS 합동이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거 잘 찾아봅시다. 선분 AB랑 누구랑 같냐면 대응점 맞춰야 돼. 선분 DC. 선분 DC. 그 다음 각 ABC랑 크기가 같은 건요. 각 ABC로 말했으니까 각 DCB. 각 DCB. 그리고 이제 공통변이 있고 그래서 결론. 대응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선분 AC랑 선분 BD. DB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긴 해요. 대응점 맞추려면. 선분 AC랑 선분 DB 길이가 똑같다. 이게 바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를 증명하는, 저 성질을 증명하는 거고요. 그러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을 한번 볼게요. 누가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거냐면 그냥 무작위인 삼각형이 아니라 형사가 직사가 되기 위한 조건. 평행사변형에 없던 직사각형의 성질이 뭐예요? 대각선의 길이 어때? 똑같죠?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지면 돼요. 대각선 길이 같아진다. 두 번째는, 자, 평행사변형은 각이 반드시 90도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직사각형 예식기는 각이 90도죠. 그래서 각 하나만 90도가 되면 돼요. 한 내각이 직각이 되면 돼요. 이러면 왜 직사각형이 돼요? 평행사변형을 그려볼게요. 여기서 형사야 한 내각만 직각이 되면 된다고? 이 시기가 90도로 바뀐다고 해봅시다. 그럼 자동적으로 나머지 애들 어때요? 반대쪽 대각 당연히 90도로 바뀌고요. 이웃하는 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라고 했으니까 자동적으로 나머지 각들도 다 90도로 바뀌어서 직사각형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해도 직사각형이 됩니다. 오케이.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거. 그럼 이렇게 해서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까지 잠깐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보다 말하는 건 선생님 말하는 거 진짜 개 많은데 너네가 생각해도 이거는 너무 도형은 식 계산하는 거가 훨씬 나아. 식 많이 안 써도 되잖아요. 보고 그냥 탁탁. 이제 조심할 점은 이제 뒤에 닮은 넘어가면 이제 보조선을 막 그려야 되는 게 있잖아요. 거기가 좀 어려워요. 보조선 그리는 부분. 이따 마름모 좀 할게요. 선생님 원래 마름모까지 한다 했지?